안녕하세요. 12호선입니다. 부천시에 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제 주관적인 관점을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신도시랑 대도시의 근교에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주택지, 인구가 및 교통체증, 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뉴타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요 도시의 기능을 분할시키기 위함이고, 신도시의 많은 연구는 자족성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도시의 문제점은 도시의 기능보다는 배드타운이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리죠. 그리고 호재에 따라서도 지역마다 차이점이 극명합니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2기 신도시가 완공도 되기 전에 3기 신도시 사업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과연 사업 순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많은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송도국제 신도시도 생각을 해본다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료를 따로 찾지 못했지만 당시에 송도를 왜 사냐, 사면 바보 아니냐, 14차 재분양 등등 굴욕의 도시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도 한때 유령도시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2015년부터 새로운 기업과 강남의 기업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판교가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또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였죠. 신도시가 활성화까지 되는 게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부천종합운동장 개발 사업과 부천 대장신도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상권보다는 주택과 녹지, 그리고 양 끝에 도시지원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대장신도시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은 레노브루크 프리미엄 에비뉴가 있죠. 멀티 복합상가가 들어와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상업시설 수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인프라를 누릴 때에는 부천의 중심 상업지역보다 인접한 도시인 인천, 김포, 강서구청 쪽으로 인구 유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개발 사업이지만 부천과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의 가장 큰 약점은 철도망 계획이었는데, 다행히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21년 12월에 민자 적격성 통과를 한 대장 홍대선 노선도가 추가되었죠. 그동안의 내용들을 검토해 본다면 대장동에서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지 않아서 철도망 계획이 반려가 되었었죠. 동시에 서울 강서구에서는 2호선 연장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또한 타당성이 통과되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화곡에서 홍대 입구선 후보 노선을 발표해서 채택이 되었죠. 하지만 후보 노선이라 추진 순위가 낮았는데 부천시가 참여하면서 원종 홍대 입구선 구간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장동이 추가되면서 현대건설과 도화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이죠. 이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대장지구 사업만으로는 철도망 구축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사업인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합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와 부천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을 목표로 7호선을 축으로 하는 개발 사업이죠. 토지 이용 계획원도 다시 살펴보면 수사로를 축으로 여월지구와의 연계성을 나타내며, 산업단지로는 낙후된 춘희공업지역과의 연계성을 나타냅니다. 춘희공업지구에 약 400억의 사업비로 허브렉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16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크게 4개의 단위 사업 계획이 있고 8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주로를 축으로 북측으로는 상업, 문화산업 특화 주거시설을 설립하는 것, 남측으로는 허브렉스 사업과 각종 업무시설로 직주 근접 환경 조성의 목표와 광역교통망의 환승센터까지 겸비하며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와 상동, 신중동의 중심상업지와의 연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의 성격만 봤을 때에는 부천 종합운동장이 좋다, 대장동이 좋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사업인 거죠. 이 두 개의 사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입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아까 예시가 되었던 판교와 송도 둘 중 어디가 좋다를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 도시의 차이는 입지의 차이가 있죠. 송도의 경우 서울 주요 도심부인 강남과
직선거리로 약 4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직선거리 11.6km죠. 이 말은 교통망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가 더 우세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의 경우 운영시간이 있다 보니 운영시간 이외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송도는 판교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처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대장동과 춘희동에서 서울 주요 도심부와의 도로망과 철도망이 더 기대가 되는 곳은 부천 종합운동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도 GTX D 노선은 공통점이 대장동과 부천 종합운동장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장동의 경우 대장 홍대 입구선과 GTX D 노선 두 개의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인데 종합운동장의 경우 B, D 두 개의 노선과 서울 7호선 그리고 소사 원곡선인 신안선선까지 총 4개의 노선을 보유하는 지역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재산으로 포함되는 부동산은 현금화를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중고시장에 나올 때 인기 있는 색상, 모델마다 감가상각이 다른 것처럼 아파트도 브랜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수요층이 다른 것이죠. 직장과 주택 선호 입지 조건의 부동의 1위는 교통편입니다. 교통에 따라서 수요가 다른 것이죠. 대장동은 입주가 2029년 예정이고 도시 활성화까지 10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22년도인 현재 그리고 17년 뒤 2039년도가 활성화가 되는 시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의 자금 순환을 바라본다면 대장지구가 과연 타당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택 매매의 주요 수요층은 30, 40대 직장인들이고 대부분은 서울 주요 도심부로 출퇴근을 하겠죠. 이 수요층이 서울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부천을 바라볼 때 대장동의 위치를 선호할지 부천종합운동장의 위치를 선호할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요?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은 한계가 있고 수요층이 몰렸을 때 집가 상승이 되는 것이고 입지가 좋은 곳에 인구가 몰리는 것 그리고 순환이 빠른 것은 당연하니까요. 부천종합운동장과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이 두 개의 사업은 부천시에서도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부동산 투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대장동이 좋다, 부천종합운동장이 좋다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부동산 매각까지 생각을 하면 과연 어디가 자금 순환이 빠를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종합운동장을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는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넓은 관점으로 분석을 하셔서 개개인의 조건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